안녕하세요. 오늘 함께 분석할 지문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, 그리고 함께 나타나는 손짓이나 몸짓, 즉 제스처의 관계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글입니다. 과연 이 둘은 서로를 따라하는 걸까요? 아니면 각자 다른 역할을 하는 걸까요? 이 질문을 가지고 지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. 이 글은 아주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먼저 언어와 제스처는 함께 표현하는 관계라는 핵심 주장을 던집니다. 그 다음 언어만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어서 제스처만의 특징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죠. 마지막으로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합쳐져야만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생각 표현이 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됩니다. 이 흐름을 기억하면서 첫 문장부터 살펴볼게요. 자, 첫 문장이 상당히 길죠. 이럴 땐 문장의 뼈대, 즉 주어와 동사부터 찾아야 합니다. 주어는 the gestures, 제스처들이고요. 동사는 저 뒤에 있는 all systematically made, 이 표현입니다. 그럼 그 사이에 있는 hearing people produce,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? 바로 앞에 있는 주어, gestures, 이 단어를 꾸며주는 수식어구입니다. 어떤 제스처인지 설명해주는 거죠. 사람들이 말하면서 만들어내는 바로 그 제스처들 말이에요. 이 문장의 결론은 결국 언어와 제스처가 코이게스프레시브하다는 겁니다. 코, 이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죠. 즉, 공동 표현적이라는 말인데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. 제스처가 말을 단순히 따라하거나 번역하는 게 아니라 말과 제스처가 한 팀이 되어서 하나의 생각을 함께 표현해낸다는 뜻입니다.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 꼭 기억해두세요.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. This tightly integrated pairing, 즉 이렇게 단단하게 통합된 한 쌍이 주어입니다. 이 한 쌍이 enables speakers to, 화자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해준대요. enable, 이 동사는 목적어 뒤에 항상 to 부정사를 써서 할 수 있게 하다는 의미를 만들죠. 여기서는 생각을 conceptualize, 개념화하고 또 formulate, 구체화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합니다. 두 동사가 and, 이 접속사로 나란히 연결된 병렬 구조도 확인해두세요. 그렇다면 언어와 제스처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할까요? 문장 끝에 그 답이 나옵니다. 언어는 categorical, 즉 범주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대요. 이건 문법처럼 딱딱 나눠지는 규칙을 말해요. 반면 제스처는 imagistic, 심상적인 가능성을 갖습니다. 이미지, 즉 그림처럼 시각적이고 연속적인 느낌을 전달하는 거죠. 이 두 가지 상반된 특징이 합쳐져 생각을 표현한다는 겁니다. 이제 언어의 범주적 특징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. 이 문장에는 if, 이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데 역할이 달라요. 첫 번째 decide if, 이 표현은 인지 아닌지 결정하다라는 뜻으로 decide, 이 단어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끌어요. 사건이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. 반면 두 번째 if,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만약 라면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입니다. 이 차이를 구분해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요. 네 번째 문장은 아주 짧지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This kind of choice, 이러한 종류의 선택이라고 말하며 앞 문장의 내용을 받아주고 있죠. 여기서 말하는 선택이란 사건이 완료되었는지 진행 중인지 문법에 맞춰 둘 중 하나를 반드시 골라야만 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. 이것이 바로 기호 체계로서의 언어가 가진 특징이라는 겁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제스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. 제스처는 언어와 다르다고 하네요.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in that, 이 표현이라는 아주 유용한 표현이 쓰였습니다. 라는 점에서라고 해석하고 앞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때 사용해요. 제스처가 언어와 다른 이유는 바로 화자에게 such choices, 즉 앞에서 말한 그런 깐깐한 문법적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. 선택을 강요하는 대신 제스처는 a kind of glue,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. 아주 재미있는 비유죠. 이 접착제는 흩어져 있는 언어적 요소들을 하나로 unite, 통합해서 더 큰 의미 덩어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딱딱한 언어의 규칙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. 이 문장은 구조가 조금 복잡해요. 콤마 뒤의 which, 이 관계대명사가 두 번이나 나오기 때문인데요. 이런 걸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죠. 첫 번째 which, 이 관계대명사는 바로 앞에 a kind of glue, 이 표현을 설명해주고
두 번째, which. 이 관계대명사는 그 앞에 a larger semiotic expression, 이 표현을 설명해 줍니다.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가 설명을 이어가는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두 번째, which. 이 관계대명사의 동사가 shares, 이 단어로 단수형인 이유는 선행사가 단수 expression, 이 명사가기 때문이죠. 자, 이제 필자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를 한 번 더 바로잡아줍니다. 발화와 제스처는 not redundant,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. 즉,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는 셈이 아니라는 거죠. 또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translation, 번역인 것도 아니라고 못 박습니다.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나옵니다. 바로 nor is one 부분이에요. 부정의 의미를 가진 nor, 이 접속사가 문장 앞에 오면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의문문처럼 바뀌는 도치가 일어납니다. 그래서 one is, 이 표현이 아니라 is one, 이 표현의 순서가 된 거죠. 서술형 문제로도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구문이니 이 구조를 꼭 눈에 익혀두세요. 드디어 마지막 문장, 이 글의 최종 결론입니다. 오히려 생각 표현을 위한 미니멀 프로세싱 유닛, 즉 최소 처리 단위는 언어와 제스처, 그 둘의 콤비네이션, 조합이라고 말합니다. 언어 혼자 또는 제스처 혼자서는 완전한 생각 표현이 될 수 없고 이 둘이 합쳐져야 비로소 하나의 의미 단위가 된다는 것이죠. 그리고 콜론 뒤에서 이 결론을 한 단어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. 바로 imagistic categorial, 이 표현이라는 표현입니다. 앞에서 봤던 제스처의 특징 imagistic, 이 단어와 언어의 특징 categorical, 이 단어를 합친 말이죠. 즉, 생각의 표현은 본질적으로 심상적이면서 동시에 범주적인 속성을 모두 가진다는 뜻입니다. 이 단어야말로 이 글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우리는 언어와 제스처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배웠습니다. 둘은 서로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 범주적 특징과 심상적 특징이라는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생각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 관계라는 것. 이 공동 표현적이라는 핵심 개념과 글의 논리적 흐름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